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마스크 판매 업체들에게 제재를 주었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는 유치원생보다 입학 직후 초등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 8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 역시 한명선이 무너짐에 따라 인구 절벽이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는 증상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코로나의 경우 잠복기 및 무증상 환자가 있고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 인후통 같은 감기, 독감 증상 이외에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 1339 등으로 문의하시고 검사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마스크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컨텐츠와 힐링스토리, 쇼핑태그, T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 명령과 함께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말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 6천여 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는 유치원생보다 입학 직후 초등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가 2018년 교통사고 집계를 분석한 결과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초등학교 1학년은 540명, 2학년은 509명으로 392명이었던 유치원생보다 더 많았습니다. 스쿨존에서는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6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에 응한 초등학생 2,000명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다고 대답한 비율이 3분의 1을 넘었고 특히 저학년은 41.5%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절벽이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 8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 역시 한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벌써 5개월째인데 이대로면 연간으로도 자연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병원, 3차 병원으로 지역 내 산모들이 몰려 사정이 좀 낮지만 주변 소규모 산부인과 상황은 다릅니다. 한 3, 4년 사이에 점점 떨어져서 반 이상 분만이 줄어서 병원 축소하고 이렇게 직원 내보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실제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나 급감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981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보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도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1명대가 붕괴됐습니다. 학기 등에 맞춰 1분기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탓에 2분기 이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월에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사망률은 어느 정도 이게 스테디하게 이제 움직이는 수치거든요. 향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좀 본격화될 전망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올해는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사상 처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부산 금정구 내성고 3학년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라 등교한 학생은 없었지만 학교와 교실에 긴급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이 공개한 A군의 동선을 살펴보면 A군은 지난 5월 27일 복통과 설사, 인후통으로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A군은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 친구 집과 PC방을 다녀왔습니다. A군은 이튿날인 28일 다시 학교에 나왔고
이어 29일 오전 수업 중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조퇴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군은 집으로 가지 않았고 또다시 PC방에서 6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심 환자로 검사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만 이 학생이 지금 그 PC방을 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군과 접촉한 인원이 125명인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생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은 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의로 그냥 움직이지 않았나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고교 3학년 B군이 자가검진 후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뒤 외출해 6개 학교가 시설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이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방역당국은 배송 물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장갑을 낀 채 택배 상자를 뜯는 것을 넘어 아예 매장에서 직접 장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이 물건 저 물건을 비교하며 장을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한동안 대형마트를 찾는 발길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던 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마켓컬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소비자들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택배 상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당국과 의료 전문가들 설명에도 마스크를 쓰고 직접 장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내일 올 걸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걸 오프라인으로 장을 보러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개인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9조 7천여억 원. 1년 전보다 21% 급증했는데 이런 흐름이 꺾일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배송 서비스에 거부감을 갖게 된 데다 오프라인 장보기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라는 거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럭비공 같아가지고 작은 자극에도 정말 요동칩니다. 텍스 소비를 꺼리게 되면서 재난지원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받게 됐잖아요. 분명히 오프라인 소비로 연결될 거라고.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감염병 우려가 잦아들면 온라인의 급성장세는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공원을 돌아다니며 모여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로봇. Let's keep Singapore healthy. For your own safety and for those around you, please stand at least 1 meter apart. Thank you. 싱가포르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원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4발 달린 로봇 스팟입니다. 스팟이 이번에는 양치기 개의 도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들은 마치 양치기 개가 물듯 스팟이 모는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비탈길과 계단도 능숙하게 오르내립니다. 로봇 제조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서 스팟이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한 여성에게 바퀴 달린 로봇이 다가옵니다. 화면에 의사 얼굴이 비춰지더니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My name is Dr. Goodman and we're going to do a questionnaire now and ask you and see how you're doing, how your health is. We're going to do it remotely with new technologies. 환자가 원격 청진기를 몸에다 갖다 대면 환자의 심장 박동이나 체온 등이 의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 진료 로봇을 도입한 건데 로봇이 상용화되면 의사가 갈 수 없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태국 방콕의 한 쇼핑몰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로봇 사총사가 등장했습니다. 로봇들은 쇼핑몰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체온을 측정하기도 하고 방역 당국의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공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인기 있는 로봇은 손 세정제를 싣고 쇼핑몰 곳곳을 누비며 방문객들의 손 소독을 책임지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지난 2차례 등교 개학 사례에 비춰볼 때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 내 방역을 책임진 교사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하는 학생들의 얼굴엔 마스크가 종일 자리합니다. 지난 5월 20일과 27일 2차례 등교 개학 사례에 비춰볼 때 대다수가 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비교적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까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4교시, 5교시까지 쓰고 있어요. 문제는 날이 더워질수록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란 겁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교실과 복도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때는 예외적으로 벗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판단은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불안감에 선뜻 벗으라고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수업은 몰라도 무엇보다도 체육 수업 때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숨이 계속 차더라고요. 애들 체육 시간에 진짜 더우면 진짜 가끔 벗고 선생님들이 계속 올리시라고 하시니까 웬만하면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학년 아이들은 마스크를 손으로 자주 만지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고3 학생들의 경우 장시간 시험을 볼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침을 수시로 재단장하면서 일선 학교의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입사원 A씨는 수습기간 과장 B씨의 성적 언행에 시달렸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오늘 왜 이리 촉촉하냐 말하거나 성행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해보이고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이번엔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 물었고 어깨를 툭 치고는 A씨가 돌아보자 본인 입술을 핥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에 우울증약까지 먹던 A씨는 퇴사했고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인사 업무 영향력이 크지 않고 A씨가 직접 거부하거나 성적 농담으로 맞받은 적이 있는 점, 신체 접촉 정도로 볼 때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위계 질서가 약한 조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력은 자유 의사를 제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가 반발하자 이를 떠넘기거나 야근을 시킨 점 등으로 볼 때 B씨가 보호감독하에 있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자기소개글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요 등 초등학생들이 보기 부적절한 글을 썼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빨래하고 인증사진을 게시하라는 숙제를 내고 학생들이 게시한 인증사진에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직위 해제부터는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출근을 못하지만은 교사직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교사직이 없어지는 거죠. 징계위원회는 A씨가 그동안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고 SNS상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며 영리를 추구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A씨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며 교문 밖을 빠져나가는 아이들. 아이를 기다리던 학부모들 사이로 학원 관계자들도 보입니다.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수도권 학원에 대해 운영 자제를 재차 권고했지만 학부모들 마음은 다소 복잡합니다. 직장맘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기가 힘드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중학생들에게도 학원은 그간 학교에서 부족했던 학업을 채우기 위해 찾게 되는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업에 영향이 많이 미칠 텐데 그때 학습을 할수록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학업적으로 우선순위를 띨 수 있기 때문에 PC방 등에 대한 불안감도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집으로 곧장 갈 것을 수차례 당부해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지켜지진 않는다고 봐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이제 PC방을 가서 게임을 즐기거든요. 교육당국은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들은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 또 확진자 발생하면 시설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한다면 방역 실태 점검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온전히 그 실효성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농장을 찾은 주부들이 밭에 들어가 상추를 수확합니다. 허브의 향을 맡아보고 맨발로 자갈이 깔린 지압 구간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봅니다. 녹차밭을 지나며 찻잎을 수확하고 포도밭을 거닐며 앙증맞게 맺힌 포도송이를 통해 생명의 힘을 느껴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사 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꾸며진 치유 농장입니다. 상추를 조심스럽게 따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런 힐링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이 농장에서는 식물에 대한 다양한 강의는 물론 수확한 찻잎으로 직접 차도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거워하시고 마음의 치유도 하시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좀 치유가 됐다고 하시고 가실 때 가장 만족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농사를 지으면 어린이는 공격성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노인들은 우울증과 성인병 수치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유농업이 정착된다면 국민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농업, 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농진청은 전국의 치유농장을 3,000개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도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날씨도 좋고 차들도 많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러게, 쌩쌩 달리니까 너무 신나. 그래도 이렇게 아무 걱정 안 하고 다닐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에이,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글이라 신호등이랑 횡단보도도 다 했는데 뭐. 지금은 신호등이 사람이 건너는 초록불이잖아. 당연히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냥 가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서는 건 잘못 아니야? 지금 초록불이기는 한데 깜빡이고 있잖아. 깜빡여도 초록불이잖아. 그래도 사람이 건너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초록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너도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 초록불이건 횡단보도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로횡단 3원칙이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해서 길을 건널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3가지 규칙이라는 거지. 먼저 서기. 신호등이 바뀌면 무조건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니야. 차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은 보기. 서서 확인했으니까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건너는 중에도 차가 오지는 않는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어디선가 오진 않는지 계속해서 보면서 가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 급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건너편에서 기다린다고 해도 뛰면서 건너면 제대로 차를 확인할 수가 없어. 운전하는 사람도 빨리 뛰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건너는 게 좋아. 으아, 뭔가 복잡한 것 같아. 그래도 신호등이 있는 데서는 이걸 다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신호등이 있더라도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빨리 건너려고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건넜겠지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녹색 신호에 건너야 되고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뛰어들어가지 말고 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법규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같은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불이 깜빡일 때 무리해서 뛰어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잊지 마. 그리고 건너다 말고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위험해. 뭔가 떨어뜨렸거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역시 차가 멈춰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건너지 말고 또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쭉 건너는 게 안전하니까 이것도 알아두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이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것, 친구랑 장난치는 것 모두 위험해. 찻길을 건널 때는 건너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그린라이트 카드 같은 교통안전 반사용품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거야.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에이, 저번에 물건 떨어뜨렸다고 횡단보도 중간에서 돌아가려고 했잖아. 내가 다 봤다고. 그건 어쩌다 그런 거지. 너처럼 항상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에이, 그러지들 말고 둘 다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럴게. 어? 게임하는 것처럼 신나게 잘 달리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혹시 사고가 난 것 아닐까? 저긴가 봐. 으아, 난 못 보겠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것 같다. 사고 난 곳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여기 신호등이 없잖아. 아이들은 자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알아서 멈춰 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또 차가 늦게 오는지 빨리 오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건너는 거지.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으니까 건너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다니는 경우가 많지. 또 휴대폰으로 길찾기를 하거나 TV를 보다가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고. 건너는 사람이랑 운전하는 사람이랑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럼 신호등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건너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던 길을 건널 때 3원칙 기억나지? 그것만 지키면 돼. 어디 잘 기억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야기해 볼래? 일단 서기. 차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서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해. 그리고 보기. 왼쪽, 오른쪽 다 확인하고 차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건너면서도 계속해서 차가 오는지 아닌지 보면서 가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 뛰면서 건너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길을 건너면 끝! 바로 그거야. 그것만 잘 지켜도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잊지 말고 꼭 지켜주길 바래. 그렇구나. 사실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했었나 생각해보게 되네. 넌 무슨 생각해?
나도 그런 생각했지. 나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아까 호동이가 말해준 거. 길 건널 때 지켜야 할 것 3가지. 좋은 자세야. 이제 길을 건널 때마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좋았어. 육아 우울증에 걸린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발달 과정도 또래에 비해 늦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아이에게 벌을 주면서 학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육아 우울증은 수유 시에도 영향이 없을 만큼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치료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